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4년 만에 가장 뜨겁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거래량도 급증하고 평균 매매 가격도 12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러한 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먼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무려 8,668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마치 부동산 폭등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죠. 거래량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도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6월에 이어 7월에도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렇다 보니 정부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배경에는 이러한 집값 급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8월부터 은행들에게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요청했는데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수요가 줄지 않자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에 더욱 강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자들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금리 인상 방식을 비판하면서 은행들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였고 거치 기간도 없앴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소유권이 변경되는 주택에 대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한 은행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대출 규제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집값 상승세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겠지만 급등세와 거래량 증가 추세를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지역의 수요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부추길지, 앞으로의 시장 동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